그녀가 그와 눈을 마주치며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사실 모험이 really 취향이야. 마치 커피를 좋아하거나 교통체증을 싫어하는 것처럼 평범한 이야기를 꺼내는 듯한 말투였다. 그래서 나랑 어울리려면 세계 곳곳으로 즉흥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1년에 최소 4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야 하는 건 기본이죠. 그게 안 된다면 아마 우리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마치 모든 사람이 언제든 짐을 꾸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눈을 깜빡이며 젓가락을 공중에 멈춘 채 그 말이 뇌리에 스며드는 순간을 멍하니 느꼈다. 4번? 1년에? 이 나이에? 주변 소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직 그녀의 말만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1년에 4번이나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생각에 그의 머리는 핑 돌았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하는 게 고작인데 도대체 그런 황홀한 생활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는 입을 벌린 채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깨가 무겁게 축축 처졌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접시 위에 내려놓는데도 기운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시작은 괜찮았던 이 데이트가 이제는 와해되는 듯했다. 글쎄, 사실 나는 여행도 꽤 좋아해요. 그가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금세 흐려졌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국제여행에 쏟는다는 건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그는 이미 인생에서 여유와 규칙, 익숙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시기에 도달해 있었다. 그에게는 쉼이 모험이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그의 망설임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여행이라는 게 그냥 즐거움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녀가 다시 강조했다. 삶 자체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함께해야 제 삶도 빛이 날 테니까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가만히 서 있기엔 시간이 아깝죠. 그녀의 말은 날카롭게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보폭에 맞춰 걸으며 만족감을 느껴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너무 늦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의 경험과 지혜는 모두 무시되고 이상화된 모험만이 진짜 삶인 양말이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불편함에 그는 의자에서 몸을 비틀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정말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그는 속으로 묻는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다르게 느껴졌고 그 차이는 점점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다. 그때 그녀가 문득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을 반짝였다. 마지막 말을 꺼낼 때였다. 아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덧붙였다. 나 SNS 정말 좋아해요. 연애도 공개하고 커플 사진은 기본이고요. 인플루언서 행사에도 자주 나가고 핫한 여행지로 계속 다니면서 부러움받는 커플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제 목표예요. 당신도 저랑 함께 SNS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녀는 마치 브런치 약속을 하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SNS, 노출, 브랜드,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였다. 찍힌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의미 없는 행사에 참석하며 좋아요 받기 위한 삶을 연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하면서도 깊은 삶을 추구해왔고 인기나 주목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은 악몽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라도 깔려 있을까 싶어 눈빛을 살폈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당혹감이 몰려왔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자신이 믿는 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요구들을 듣게 될 줄이야.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부딪힌 것이었다. 그녀가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는 이젠 그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데이트가 아니었다. 그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고 이미 탈락한 상태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그는 다시 한번 문 쪽을 슬쩍 보았다. 이대로 일어나서 나가는 게 서로에게 더 친절할지도 모르겠다.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한다. 나 진짜 모험 같은 거 엄청 좋아해. 그래서 나랑 함께 전 세계를 아무 계획 없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하고만 연애하고 싶어. 1년에 4번 이상 여행 못 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안 맞는 거 알아.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평온했고 마치 몇 달에 한 번 비행기에 올라 세계를 누비는 일이 양치질 만큼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그는 포크를 입에 가져가던 도중 멈칫했다. 머릿속은 그녀의 말을 따라잡기 위해 분주히 돌아갔다. 일 내게 4번이나? 이 나이에?
주변 소음은 점점 멀게 느껴졌고 대화의 잡음마저 사라지면서 오직 그녀의 말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전 세계를 돌며 여행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핑 돌았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걷는 게 고작인데 어떻게 그런 화려한 여행 스타일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며 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조용히 포크를 접시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의 바르게 굴려 했었지만 현실 감각은 점점 그를 붙잡았다. 이건 자신이 상상했던 데이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흐릿하게 사라졌다. 나도 여행은 좋아하지만 자주 다니는 건 좀 익숙하지 않아. 이미 말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약한 변명인지 알 수 있었다. 국제여행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그렇게 투자하는 삶은 그에게는 너무 낯선 개념이었다. 그는 이제 인생에서 고요함, 일상, 그리고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시기에 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의 망설임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건 단순히 여행 얘기가 아니야. 삶 자체에 대한 거예요. 내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데 그걸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어차피 안 되겠더라고요. 인생은 짧아요. 제자리에만 있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녀의 단호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찌르듯 꽂혔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속도와 리듬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꼈는데 이제는 마치 나이 든 자신이 추구한 지혜와 경험 따위는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의자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며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 기준에 미달한다고 느꼈다. 계속 이러면 탈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신나서 자신이 꿈꾸는 세계 일주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온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짜증을 냈다. 이건 더 이상 데이트가 아닌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떨어진 걸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큰 벽이 생겼고 그것은 기차처럼 강하게 밀려왔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그는 다시 문 쪽을 힐끔 보았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다. 결정적 순간, 그가 생각하기를 이보다 더 이상한 밤이 있을까 싶을 때 그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빛을 반짝였다. 아참, 또 하나.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 SNS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나랑 사진도 자주 찍고 인플루언서 행사에도 같이 다니고 핫한 여행지마다 가서 부러움받는 커플로 알려지고 싶어. 너도 온라인에서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해. 나만의 브랜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해. 그녀는 마치 우유나 사오라는 부탁처럼 가볍게 말했다. 그의 입이 저도 모르게 벌어졌다. SNS? 커플 사진? 브랜드? 그는 머릿속에서 그 말들을 빠르게 해석하려 애썼지만 이해조차 쉽지 않았다. 수십 장의 셀카를 찍고 인플루언서들과 어울리며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건 그에게는 역겨울 정도로 끔찍한 상상이었다. 수십 년간 그는 조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해왔고 SNS의 소란 속에서 주목받으려는 그런 삶은 결코 원하지 않았다.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수치심과 분노가 섞여 솟아올랐다.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혹시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공포가 서서히 몰려왔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건 나랑 전혀 맞지 않아. 그녀가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그는 탈출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밀어내고 적당한 핑계를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황당한 요구들과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뒤로 한 채 말이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맞추며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말한다. 나는 진짜 모험을 좋아해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날씨를 읽는 것처럼 담담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각오가 깔려 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즉흥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연간 4번 이상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사이는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다. 그 순간 그의 젓가락은 공중에 멈춘다.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연 4회 해외여행? 이 나이에? 주변의 대화 소리는 점점 멀게 느껴지고 방 안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하다. 갑작스러운 세계 여행 계획은 설렘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악몽처럼 다가온다. 그에게 필요한 건 시간, 돈, 에너지인데 그것들은 이미 바닥난 상태다.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것도 벅찬데 매번 비행기를 타라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놀란 표정으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린다. 입을 열려 하지만 결국 말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나도 여행은 좋아하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목소리는 금세 잦아든다. 그토록 자주 떠나는 여행이라는 건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에게 일상은 평온한 리듬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었다. 모험이야말로 삶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규칙적이고 고요한 삶 속에 있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그의 망설임을 감지하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여행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간다. 삶을 온전히 사는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겠어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인생은 짧아요. 제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죠. 그녀의 열정은 무척 강렬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아릿한 통증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지혜와 안정감, 신중함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의자에 앉은 채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그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린다.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가득 차올랐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는 문득 의문을 품는다. 그녀의 요구들이 점점 더 무겁게 얹혀왔다. 지금까지 함께한 데이트 시간 중 가장 심각한 고민이 머리를 들었다. 서로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녀가 계속해서 화려한 여행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그의 좌절은 커져만 갔다. 나만큼 나이를 먹으면 뭔가 중요한 게 보이지 않겠어? 왜 이런 자리에 앉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지?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 그가 세 번째 요구를 겪기 전 그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눈빛을 반짝인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SNS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랑 함께 사진도 많이 올리고 인플루언서 행사에도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트렌디한 장소를 여행하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 되고 싶거든요. 당신도 강력한 온라인 존재감을 갖고 내 브랜드의 일원이 되어야 해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직격탄처럼 다가왔다. 브랜드라니 SNS, 사진, 입이 딱 벌어지고 심장은 요동친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꾸준히 지켜온 조용하고 의미 있는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묘사한 삶은 SNS 인플루언서들의 시끄럽고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의 생활이었다. 그에게 그것은 자유를 가로막는 구속이자 프라이버시와 진정성을 포기하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였다. 얼굴이 붉어지고 당혹스러움과 좌절이 섞여 올라온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혹시 장난이 아닌지 확인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기만 하다. 그는 속으로 결심한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녀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미래상을 설명할수록 그는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진다. 문 쪽으로 슬쩍 시선을 돌리지만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다. 자존심 혹은 고집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 다른 세계관의 격차는 벌어지기만 한다.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그는 깨닫는다. 이건 단지 실패한 데이트가 아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봤자 성립되지 않을 관계라는 걸 증명하는 현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또렷하게 이해한다. 어떤 다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건널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자식들의 독립과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어른들의 용기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당신의 생각은 그 자체로 후손이 될 수 있는 힘을 지녔으며 그 중심에는 자녀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리해야 한다. 자녀의 독립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다움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억지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고대 현인들은 말했다. 네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가까워진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인생도 지나치게 통제하면 저항하게 마련이며 신뢰로 다가설 때 비로소 서로의 세계가 교차한다. 세네카는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라고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정한 지혜는 다른 존재의 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남겼다. 자녀가 독립한다는 것은 곧 당신이 성공적으로 양육했다는 증거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실패 속에서도 성장할 능력이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의 날개를 묶지 말라. 삶은 언제나 도전이며 자존감은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힘에서 태어난다. 용기를 내어 손을 놓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들이 걸어갈 길은 반드시 당신이 예상한 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함께 걷는 것이지 앞서가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자녀는 이미 스스로의 빛을 지닌 별이다.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가 떠난 밤, 사랑이 흐트러진 순간 그녀의 표정은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한 확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결단이었다. 그 순간 마치 거대한 화물열차가 돌진하듯 현실이 그를 강타했다. 그녀가 원하는 건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예쁘게 장식할 액세서리였다. 그가 이해조차 못하는 디지털 세상 속 온라인 친구 말이다. 이건 로맨스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그는 서명하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인 계약서 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그의 몸은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다. 주체할 수 없는 초조함에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좌절은 이미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생각이 격렬히 돌았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맞는 건가? 연애라는 게 과연 이렇게 비즈니스 협상처럼 벌어지는 걸까?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앞에 앉아있는 그녀를 모른다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매력과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낯선 여인은 사라지고 자신에게 기대를 강요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SNS 중심의 인위적인 사랑의 캐릭터 속에 집어넣으려 헤터필터와 해시태그로 포장된 사랑, 진정성 따윈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단호하게 의자에서 일어나자 식탁 아래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요란한 소리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무딘 칼날이 조용함을 찢듯 정막을 가르며 퍼졌다. 충분했다. 더 이상 억지 미소도 무리한 노력도 필요 없었다. 그는 키 큰 남자의 자세로 우뚝 섰고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결말임을 알리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슥 걸치고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가벼움이 느껴졌다. 마치 어깨에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밖에 시원한 밤바람을 느끼며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보다 몇 배는 개운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유였다. 순수하고도 전혀 변함없는 자유. 식당을 뒤로 하며 고개를 흔들며 그는 저녁 시간을 되새겼다. 처음에는 설레는 기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욕구로 가득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저녁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 감각과 동떨어진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었다. 결론, 직관을 믿어라. 이것이야말로 한 남자의 소개팅이 엉망진창이 된 이야기다. 때때로 경고 신호는 그냥 펄럭이는 굵기 같은 게 아니다. 오히려 사이렌처럼 요란하게 경종을 울리는 법이다. 이번 경우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메시지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바로 직감을 믿는 것이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실제로 그렇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처럼 떠나버렸겠는가? 아니면 조금 더 참아보겠다고 했을까? 댓글로 알려주길 바란다. 9를 누르면 도망쳤을 사람, 0을 누르면 다시 기회를 줬을 사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이야기니까. 다음 이야기까지 사랑을 선택할 때는 늘 진실된 나를 잃지 않도록 진정성을 결코 타협하지 마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답답할 정도로 굳어졌다. 그녀는 탁자 건너편에 앉아 있었는데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강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에게 불길한 확신이 스며들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이나 성격 차이를 논하는 대화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녀의 말은 허공을 가르며 날카롭게 밝혔고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가 원하는 건 자신의 온라인 이미지, 뒤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남자, 디지털 세계의 조명 속에서 액세서리처럼 존재하는 파트너였다. 그는 마치 기차에 치인 듯 멈칫했다. 이건 사랑도 동반자 관계도 아니었다. 계약이었다.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진 거래 문서 같은 것과는 결코 서명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얽매여 있었던 그의 손가락이 탁자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고 손등의 관절이 새하얗게 변했다. 분노와 좌절이 속에서 요동쳤다. 그는 몇 번 숨을 들이마셨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제대로 보았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가능성이 넘쳐 보이던 여자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그녀가 요구하는 형태로 비틀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SNS 중심의 환상적인 관계의 윤곽 안으로 자신을 집어넣는 일 따위는 충분했다. 망설일 것도 없이 의자를 뒤로 밀었다. 나무다리가 타일바닥 위를 긁으며 울린 소리는 침묵을 베어냈다. 둘 다 놀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잘 숨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미소를 강요하거나 관계를 살리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 타협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종결이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네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재빨리 걸쳐 입었다. 그녀의 반응을 기다릴 생각도 없었다. 발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수록 식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났고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문에 닿았을 때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걷혔다. 밖에 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해방감이 밀려왔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걸까? 거리로 나서며 그는 저녁 내내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떠올렸다. 시작은 설레는 소개팅이었지만 결국 이루기 어려운 요구사항들로 얼룩진 소용돌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진실이 뚜렷하게 남았다. 다시는 현실과 단절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각오. 불행한 데이트 이야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경고등처럼 번져가는 붉은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교훈이었다. 때때로 본능은 이성보다 크게 외친다. 그럴 땐 귀 기울이는 게 좋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함께 있을 가치가 없는 만남이라면 떠났을까? 아니면 폭풍을 견뎌보고 싶었을까? 아래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를 입력하면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 것이고 0은 계속 함께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결국 인생은 어디든 억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속한 곳을 찾는 여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까지. 세상은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를 바라며 조용히 압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삶만이 결국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삶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파른 길이 두렵고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그 노력이 가치를 지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데 필요한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해답 역시 마음 안에 있다.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어리석은 집착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지금 당신이 머뭇거리는 그 꿈, 그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길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오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비롯된다. 남의 기대에 맞춘 삶은 언젠가 공허함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사는 삶은 고단할지언정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멈추지 않고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길 위에 설 때 비로소 삶은 색을 띱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식당 안은 잔잔한 음악과 유리잔의 부드러운 충돌음, 속삭이는 대화들로 가득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제임스는 클라라의 미소에서 낯선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인스타그램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필터도 그렇고 해시태그나 라떼아트랑 같이 찍는 사진도 중요해. 좋아요 수가 다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마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의 정신에 새기려는 듯했다. 포크를 움켜쥔 제임스의 손이 멈췄다. 입안의 새우 요리는 어느새 맛을 잃었고 목구멍 깊숙이 차갑고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다. 액세서리. 그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이건 데이트가 아니었다. 오디션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웃음소리조차 귓가를 핥히듯 거슬렸다.
그녀는 그의 거의 공백에 가까운 계정을 넘겨보며 브랜드 이미지를 지적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주변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계약, 성과, 수치 그런 단어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두 회의실 바깥에서는 결코 들어맞지 않을 단어들이었다. 그는 탁자를 꽉 잡으며 손등에 핏줄이 서게 했다. 문득 언니의 경고가 떠올랐다. 절박하면 앞길이 막히면 안 돼. 절박했나? 아니다. 이건 자각하지 못한 환상이었다. 의자가 삐걱대며 뒤로 밀렸다. 그 소리는 유리창을 깰 듯 날카로웠다. 클라라가 처음으로 눈을 번쩍 떴지만 그는 일어섰다. 난 소품이 아니에요.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목소리였다. 문이 닫혔고 밖에 밤 공기가 그를 맞아주었다. 걸음을 옮기며 도심의 리듬에 맞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발걸음마다 그녀의 기대감이라는 짐을 하나씩 벗어던졌다. 몇 블록을 지나자 그는 가로등 아래 멈췄다. 주변은 여전히 활기찼고 아무것도 연출되지 않은 진짜 도시의 숨결이 느껴졌다. 클라라의 세계는 멀리 떠있는 달처럼 허망하게 느껴졌다. 자유?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치 깊은 물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처음 마시는 공기를 맛보듯 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클라라 같은 사람과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기애라는 백합꽃 향기에 질식할 뻔했던 순간들. 빨간 신호는 네온 사인처럼 분명했다. 교훈은 간단하다. 사랑이 이력서를 요구하면 도망쳐라. 관계가 좋아요. 수로 평가받으면 도망쳐라. 당신의 가치는 해시태그로 표현될 수 없다. PS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 아니면 그 문을 열고 나왔을까? 가장 멋진 모험들은 종종 문을 세게 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요약하자면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피드를 채우거나 수치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속삭이는 본능을 믿어라. 때론 용감한 거절이 평생의 수락을 위한 첫걸음이다.